feel you in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많이 더웠죠? 너무 더웠습니다. 그래서 수염 깎았어요? 너무 더워서 수염을 방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이미 아실 것 같은데요. 지난주 금요일 우리 수염 얘기해가지고 수염을 안 깎고 버틴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깔끔하게 아주 머리도 깎아야 되는데 미용실을 찾지 못해서 내일은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늘 더운 날이었기 때문에 잠시 저희가 흰소리를 좀 해봤고요. 뉴스 본격적으로 해보죠. 얘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와 차관급 내정자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차관급 인사 13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가 오늘 있었는데요. 특히 장미란 이 문체부 차관에게 임명장을 대통령이 건네면서 길에서 만나면 몰라보겠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많이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념 촬영도 했는데 통상 이제 이 대통령이 차관급 내정자들에게 임명장 주는 장면이 이제 익숙한 장면이 아니어서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통상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받는 건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했다. 그만큼 새로운 차관들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의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힘을 실어주면서 대통령이 한 발언이 있죠. 그렇습니다. 임명장을 수여한 뒤에 이제 오찬도 진행을 했는데 국가와 국민 헌법 시스템에 충성해달라. 말을 갈아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게 말을 제대로 타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다른 말을 듣자 이런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이 뭔가 기준에 따라서 헌법 정신에 맞게 일을 해라 이런 취지다라고 한 것인데 그럼에도 이게 실질적으로 불러오는 효과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일종의 공직 물갈이 이런 것이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뭔가 전임 정부 시절에 타성에 젖어서 복지부동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 제기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발언들이 정부 조직이든 기업 조직이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다. 산하단체 공직자들의 업무 능력 평가를 늘 정확히 해달라. 어떤 사람은 어디에 쓸지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 차관들이 인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각 부처에 가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텐데 적재적소 인사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리에 안 맞는 이 어떤 공직자가 있을 것이니 그것을 바꿔라. 이런 취지로 지금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를 둘러싸고 공직사회가 좀 술렁술렁한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르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이다. 이권 카르텔과 가차없이 싸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지만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통상 원론적인 얘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전후 맥락이 없으면 이 참 좋은 얘기입니다. 이게 맞는 얘기고. 그런데 이 맥락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쓸 때 전 정권 관련된 인사 내지는 세력 또는 이 가까운 시민단체 사실은 통칭해서 이권 카르텔 이렇게 언급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 이게 불필요한 어떤 정치적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결국 이것도 일종의 이제 인사 물갈이 이런 것들을 이 어떤 좀 시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올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술렁인다는 겁니다. 헌법 정신에 맞게 말을 제대로 타라. 우리는 반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과 가차없이 싸워달라. 그게 곧 헌법 정신이다. 이런 논리적 귀결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인사 문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보통 장관이 보통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차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이례적이지만 7 공무원 전원을 교체한다. 사표를 내라고 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좀 돌아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환경부 얘기가 나오는데 환경부의 본부 1급 실장들이 사표를 제출한 상태이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이 본부의 1급 실장들은 기획조정실장, 기후탄소정책실장, 물관리정책실장 이렇게 3명이라는 건데요. 환경부의 경우는 지난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서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를 하고 장관에게 지시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그러면 곧 인사쇄신이 단행되겠구나. 이런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상당히 여러모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대통령발 어떤 불가리의 시작점 아니냐 이런 관측인 건데 대통령실이 이게 좀 부담이 됐는지 또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시작된 게 아니라 장관 직권으로 인사쇄신 차원에서 1급 공직자들의 사표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 차관 인선이 발표가 되면서 이 절차는 잠시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전 정권이 뭔가 비정상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적인 상태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핵심적인 메시지는 계속해서 대통령이 발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위공무원들이 지금 굉장히 떨고 있겠는데요. 그리고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서 뭐 지난번에 이제 반국가 세력 발언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일종의 반론 성격의 글을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뭐 반국가 세력 얘기는 종전선언이라든가 대북 제재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누군가 주장을 해서 이것이 사실상 북한의 선의만 믿고 사실상 어떤 불순한 의도까지 포함이 된 어떤 그런 것이라는 취지로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네. 결국은 전 정권과 민주당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더불어서 통일부의 경우에는 최근에 김용호 장관 후보자, 김용호 교수를 이제 장관 후보자에 지명을 했는데 상당히 극단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인사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더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 그래서 안 된다. 이제는 통일부가 달아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지금 법령에 보면은 통일부의 업무 분야는 크게 통일 및 남북 대화, 교류, 협력, 인도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 북한 정세 분석, 통일교육, 홍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통일정책, 남북회담, 남북교류협력,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북한 정보 수집 분석, 통일교육, 남북 간 출입 관리 등인데 쭉 들으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남북 간의 어떤 교류 협력을 전제한 그런 임무들입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예를 들면은 이러한 이 임무들에 대해서 그것이 대북 지원부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통일부가 예를 들면 북한 도발에 무슨 대응하는 뭐 입장문을 낸다든지 또는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취지가 되는 것인데 네. 이 법령상에 규정된 임무하고 맞는 거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건데 마침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글을 또 썼습니다. 네. 역대 정부가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일관성을 갖고 이어달리기를 했다면 남북관계 안보 상황 그리고 경제까지도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본다라면서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썼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겨냥한 거 아니냐 언론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썼습니다.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고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던 게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고 이게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대전환이고 결단이었다고 본다. 그리고 이후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그 정책을 계속 발전시켰고 그럴 때 남북관계가 발전했고 상당히 평화로웠고 균형외교도 증진됐고 경제도 좋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정부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던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반박을 하는 듯한 그런 글이었습니다. 이제는 정치권이 글을 쓸 때는 꼭 주어를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해석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네. 나중에 문제가 되면 사실 책임을 안 지겠다는 태도 같기도 하고 정확한 비판과 논쟁 그리고 합리와 이성에 기초한 토론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역할을 김성환 시사평론가가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왜 저를 물고 들어가십니까? 우리 김민하 평론가께서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한참 멀었죠. 네. 자,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내일 최종 보고서 낸다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죠. 거의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당정이 오늘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오늘 이제 당정이 국회에서 IAEA 검증 결과 보고 후속 대책 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임박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IAEA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확인하더라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기간 제한 없이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지속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논의했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IAEA에서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보고서를 발표를 하고 그러면 일본이 구체적으로 수입금지 조치 철폐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거냐 이 물음이 나왔는데 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당 입장에서는 기간에 제한 없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건데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이 수산물 수입 금지한다는 것은 믿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수산물 수입은 없다. 이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면서 동시에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역시 괴담 정치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도 보였는데요. 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라든가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다음에 이
국민의힘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 위원장이 성일종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반대하면 방류를 막을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를 찬성한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왔던 조치들을 그대로 승계하고 더 촘촘하게 챙기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모두 지금 의원들한테 비상대기령 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에게 문자라든가 이런 공지를 통해서 네. 예를 들면 해외 출장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자제해달라 이런 취지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역시 소속 의원들에게 당분간 공무회 국외 출장은 자제해달라. 언제든지 의원총회와 상임위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더불어민주당은 7월 한 달 동안 호남, 충청, 제주 등의 전국 순회를 해서 견역별 집회 그리고 현장 최고위를 동시에 개최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네. 또 오늘 민주당하고 정의당 이 원내대표단이 만났는데 핵 오염수 태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의원 모임을 구성하자. 그리고 일본의 원전 반대 의원 모임과 연대를 하는 방안을 앞으로 논의를 해보자. 이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잖아요. 야사당이 이제 함께 결의안을 통과시킨 건데 그 당시에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뭐 문자를 주고받은 게 공개가 돼서 논란이 됐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과 입장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30일에 민주당 등의 야당들이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단독 표결해서 채택을 했는데 네. 이 자리에서 국회 부의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영주 의원이 문자를 주고받는 내용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그게 이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일본 홋카이도 여행을 이제 갈 것이다. 그리고 가면 이제 골프를 칠 것이다. 한국인이 없는 지역에서 골프를 칠 수 있도록 일정을 짜달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된 논란이 커졌는데요. 결국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썼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결의안 채택 중에 개인적 문자로 논란을 일으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 본회의 중 사적인 문자 주고받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공인으로서 앞으로도 유념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서 마약 괴담이라고 그랬나요? 뭐 그런 이제 언급을 했는데 민주당이 김기현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김기현 대표가 지난 1일 울산시당 워크숍에 참석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한 얘기가 논란이 됐는데 이때 한 말이 마약에 도취돼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면서 국민의 참사마저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네. 상당히 논란이 된 겁니다. 갑자기 이제 마약이 왜 나왔는지 이런 의문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 김기현 대표의 이 마약 망언 그리고 이 아들의 코인 관련 대국민 거짓말에 대해 윤리 제소를 결정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마약 망언은 지금 설명을 드렸고 아들의 코인 관련 논란 이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 민주당의 경우에 김기현 대표 아들이 이 코인 관련 업체에 재직을 하면서 동시에 수십억 원대 먹튀 사기 의혹을 받는 이 NFT 프로젝트의 최고 책임자를 겸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게 김기현 대표의 의정 활동과 관련돼서 이해 충돌이라든지 나아가서는 어떤 형사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점에서 진상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기현 대표 측의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거짓말이다. 그래서 윤리 제소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리위에 제소한 건수는 점점 쌓여가는데 윤리는 결정을 안 내리고 언제쯤 내리려나 모르겠네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내놨었다고 하는 사실은 뭐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외교부가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피해자에게 지급하려고 했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제3자 변제 해법 발표 이후에 지금까지 원고 15명 중에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해법을 수용을 했는데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 등의 생존 피해자 2명 그리고 사망 피해자 2명의 유족 등 원고 4명이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 등을 요구하면서 수용을 거부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결국 이 재단 측이 제3자 변제를 거부해온 이분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그러니까 이 제3자 변제라는 거는 결국 재단이 이분들이 피해자분들이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받아야 될 돈을 대신 갚아주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안 받고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가 종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 법원에 이 돈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거 다 했다. 그렇죠. 피해자들이 안 받는다고 하니 법원에 맡겨놓겠다. 그러니 언제든지 법원에서 돈을 찾아가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공탁 절차인 것이고 네. 그 절차가 진행이 되면 법적 절차가 종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사실상 이 논란은 여기서 이제 종결짓기로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제3자 변제안 반대하는 피해자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피해자 측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지금 이 일본 기업들의 국내 보유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관련된 현금화를 지금 법원 판결대로라면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제3자 변제를 이렇게 법적으로 완료를 하면서 이 현금화의 필요성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변제 공탁은 변제를 위해서 공탁을 하는 건데 공탁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공탁서에 공탁을 하면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은 법원에 있는 돈을 가져갈 권리만 남는 것이고 이 기업으로부터 일본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는 소멸하는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현금화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노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당하다 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결국 피해자들의 어떤 동의라든지 이 제3자 변제안에 대한 찬성이라는 전제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 절차가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공탁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 이것은 법적으로 따져봐야 된다. 이 주장을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제를 좀 바꿔보죠. 여야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선거제 개편 논의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양당 원내속 부대표 그리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루어진 이른바 이 2+2, 2+2제를 발족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앞서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편 관련 3가지 결의안을 마련을 했고 지난 4월 달에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를 열었는데 최종 합의안 노출을 위한 전원위 소위 구성 협상은 결렬이 됐고 논의가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식의 2+2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를 해보자라는 게 대안으로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일단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월 총선을 이에 맞춰서 치르려면은 7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협상이 마무리돼야 되고 그걸 토대로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 작업을 8월 말까지 끝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러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는 또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의원 정수 오히려 줄이겠다고 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10% 그렇죠. 줄인다면 사론사고를 줄이겠다는 얘기를 국민의힘 쪽에서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선거제 개편은 의원 정수를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늘리거나 기본적으로는? 이제 현행 유지를 하거나인데 네. 그러니까는 이게 새로운 쟁점을 또 제기를 한 거거든요. 국민의힘이 줄이자라고 하는. 네. 근데 줄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선거구 획정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선거 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연동되는 문제여서 그럼 사실 쟁점이 좁혀지는 게 아니라 더 퍼졌다. 그러면은 이게 합의가 되겠느냐라는 우려가 제기가 되는 겁니다. 이 선거제가 굉장히 복잡해서요. 국민을 과연 어느 정도 설득해가면서 국민의 여론을 만들어가면서 할 수 있겠는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지켜보고요. 금태섭 의원이 신당 창당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신당 준비 모임 단체 명칭이 새로운 정당 준비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는 새로운 정당이 생긴다면 그것은 이름이 새로운 정당이 되는 것이죠. 네. 이 실무를 총괄하는 집행위원장에 정호희 전 민주노총 대변인을 임명을 했고 대표를 따로 두지 않고 이 집행위원장 체제로 일단 실무를 이끌어가기로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오는 9월에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호희 전 대변인은 전국 운송 하역 노조가 이후에 이제 화물연대 그리고 전국 운수산업 노동조합 사무처장 등을 각각 지낸 바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오늘부터 총파업 2주 동안 총파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부가 경제단체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이 이제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렇게 밝힌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다음에 이제 전국 이 15개 지역에서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 계속 진행을 한 그런 상황인데요. 총파업 기조 내지는 목표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을 하는 거.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 노란봉투법 입법, 그리고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등의 현안을 관철하겠다라는 거. 노조 탄압과 노동계약 그리고 이런 노동악법의 어떤 진행을 저지하겠다. 총선을 앞두고 노동자를 정치 세력화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장관하고 경제 6개 단체는 오늘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불법 파업이다라고 규정하고 파업 중단을 촉구했고 법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공감대를 이뤘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김성환의 시사회는 청취율 조사 기간 앞두고 청취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더위를 이기는 나만의 방법 꿀팁이 있다면 문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7530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제 더위 이기는 비결은 목 선풍기입니다. 오늘 사무실
엘베 수리 작업으로 10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갔는데 목 선풍기 아니었으면 땀 범벅이 됐을 거예요. 이렇게 목 선풍기에 대해서 얘기 보내주셨고요. 9087님. 저의 더위 극복법은 여자친구와 여행 가서 수영 열심히 하고 맥주 한잔 하는 것입니다. 더운 여름 수영 후 맥주 한 잔이면 푹푹 찌는 무더위도 무섭지 않아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갑자기 많은 분들이 맥주 생각나실 것 같은데요. 네,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청취율 조사 기간에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선물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3만 원 상당 모바일 치킨 쿠폰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